그래서 민족 자결주의라는 명분으로 첫 번째 오스만 제국이 해체되죠. 오늘날 중동은 바로 이 오스만 제국이죠. 오스만 제국의 해체에 의해서 됐고 그 해체는 바로 이제 영국이 했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집트 대부분의 식민지죠. 그래서 영국이 했는데 바로 이런 나라가 어떻게 다 지금 친미 국가가 됐죠. 바로 오스만 제국을 바로 영국이 해체했지만 미국이 민족 자결주의, 그래서 사우디 이런 나라 다 이집트 이런 나라 왜 영국한테 식민지로 있니? 우리가 독립시켜줄게 이렇게 하면서 자기 영향권으로 다 가져오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2차 대전 직후 루즈벨트의 신생 독립국에 대한 신탁이죠. 신탁과 민족 자결주의는 맞습니다.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자, 니네 있잖아. 왜 식민지로 있어? 독립해서 독립해야지. 근데 니네 민주주의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독립은 하는데 우리가 민주주의 좀 가르쳐 줄게. 그래서 신탁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몇 년 지나면은 독립을 해.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어떤 민주주의? 미국식 민주주의. 그래서 민족 자결에서 독립을 하려는데 과도기로 신탁을 하고 신탁하는 동안에 미국의 정치 체제를 강제로 이식하는 거예요. 한국, 미 군정이죠. 강제 이식했죠. 아프가니스탄 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민족 자결주의와 신탁 그리고 네이션 빌딩이죠. 네이션 빌딩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런 건데 이런 것과 다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패전국인 독일과 일본에 적용했지만 영국과 그 프랑스 연합국의 승리한 식민지에도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인도나 알제리 이런 데 다 미국이 엄청난 압박으로 독립을 하게 됐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냉전에 이제 미국이 주도권을 갖는데 압도적인 절대적인 주도권을 갖는 계기가 2차 전쟁이에요. 2차 중동전쟁, 수에즈 운하 전쟁. 원래 수에즈가 그 영국이 그 점령한 거잖아요. 근데 이집트가 독립을 하면서 국유화 조치를 취니까 영국이 이집트를 혼내주고 싶었는데 명분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제 프랑스죠. 이집트가 알제리의 독립운동을 지원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영국과 프랑스가 이해관계가 맞아요. 그런데 미국한테 알려주지 않고 비밀 회담을 통해서 영국과 프랑스가 미국 모르게 했는데 자기들이 직접 쳐들어가기 뭐하니까 바로 또 이스라엘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한테 공수부대로 파나마 운마 가서 전쟁하게 되면 이집트가 니네하고 싸우면 우리가 중재를 명분으로 해가지고 군대를 파견할게. 그 대신 니네 이스라엘은 우리가 핵 개발을 하는 걸 도와줄게.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대가로 프랑스로부터 핵 개발을 해서 이스라엘은 유일하게 핵 실험 없이 핵 무장이 된 나라. 왜냐하면 프랑스가 핵무기에 관한 모든 것을 넘겨줬어요. 그 대가가 바로 이스라엘이 수에즈 운하에 선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시나리오대로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하고 영국과 프랑스가 주둔을 했는데 미국이 뒤집었죠. 아니 1차 대전, 2차 대전 두 번이나 우리가 너희를 구해준데 나 모르게 니들이 작당을 해? 좋아. 니들이 알아서 해봐. 그러니까 소련이 그 당시에 이집트를 지원했는데 영국과 프랑스에게 핵공격도 불사하겠다고 하니까 미국이 몰라. 알아서 해. 니들끼리 알아서 해. 이렇게 됐죠. 그 사이에 이집트가 선박을 침몰시켜서 수에즈 운하를 봉사하면서 서방으로부터의 물자가 중단되면서 특히 영국이 엄청난 위기에 처하면서 영국의 내각이 붕괴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영국과 프랑스가 무릎 꿇고 앞으로 두 번 다시 미국에 속이지도 않고 미국에 감추지도 않고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중동전쟁 이후로 영국과 프랑스의 대외 외교 정책은 미국에 완전히 종속돼 버립니다. 더 이상 미국에 대항할 의지를 상실하게 됩니다. 바로 이 신탁 촉진은 아까 말했죠. 그래서 1945년에 러시아는 진짜 억울해요. 왜 억울하냐면 나폴레옹으로부터 유럽을 구한 게 누굽니까? 러시아가 구했죠? 러시아가 프랑스까지 쳐들어가서 베르사유 궁전까지 가서 승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또 2차 대전 때도 소련 때문에 소련이 2,700만 명이 죽었답니다. 2차 대전에. 그래서 동유럽에서 승리했고 베를린, 미국은 어땠냐? 미군이 독일에 먼저 점령하면 독일 애들이 너무 저항에 심해서 미군이 많이 죽으니까 소련군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독일을 뱅뱅뱅 돌아요. 결국은 소련이 들어와서 독일도 패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루즈벨트는 일본을 패배시켜야 되는데 또 미군이 들어가면 너무 많으니까 소련군 니네 독일도 패배시켰으니까 여기 와서 니네 사람 많이 죽더라도 일본도 패배시켜줘. 그래서 일본에 대일 참전을 요구하죠. 그러면서 소련한테 제안하죠. 니네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많이 바쳤으니까 전쟁 끝나면 세계를 사이좋게 우리 둘이서 통치하자. 유엔이라는 건 만들자. 그리고 니네가 점령한 거는 니네가 알아서 하고 우리가 점령한 거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래서 미국이 우리가 점령한 거 신탁 통치로 해가지고
과도기를 해가지고 미국식 정치 체제를 할 거야. 소련 애들은 공산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소련의 유전 국가를 만들 거야. 이렇게 서로 간에 그 약속을 합니다. 이게 얄타회담에서 이런 것도 일어났다는 거고 그런 과정이었다는 거고. 그래서 루즈벨트 신탁 통치는 루즈벨트가 강해졌는데 필리핀이나 조선같이 이게 미개하기 때문에 40년 동안 신탁 통치를 해가지고 미국식 정치, 경제, 사회를 미국식으로 완전히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독립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거 이렇게 사이좋게 스탈린과 루즈벨트가 합의를 했는데 루즈벨트 갑자기 죽죠. 루즈벨트 독살설도 있어요. 그래서 부통령이었던 트루만이 되고 트루만은 히틀러와 스탈린을 다 싫어해요. 그래서 두 놈 다 사라져야 된다 이런 입장이어가지고 루즈벨트가 한 미소 화해 정책을 트루만이 폐기합니다. 폐기하면서 소련은 소련대로 한반도에서 조선을 위성국가로 만들려고 그러고 미국은 미국대로 남한을 친미국가로 만들려 해서 분단이 되는 이런 형태로 이제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약간 격가지들 하면 영일동맹 아까 얘기했는데요. 1812년 영국과 독립전쟁을 이루죠. 그래서 캐나다를 몇 번 침공했는데 캐나다 문제가 해결되면서 영국과 미국은 그레이트 관계 대전환 발음이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되면서 영국과 친선 관계를 유지죠. 그런데 뭐니 해도 미국이 세계를 제패하려면 결국은 영국을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대전 전까지, 양차 전까지 미국의 전쟁 계획은 영국과 전면전을 일으켜서 결국은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국은 일본과 동맹을 맺고 있었죠.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영국과 일본은 영국은 대서양에서 일본은 태평양에서 각각 분업을 했었는데 미국 생각에 우리가 영국하고 전쟁하면 일본이 태평양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그래서 우리는 영국과 일본을 상대로 동시에 전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비밀 전쟁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색깔별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색깔별 전쟁 계획이에요. 이렇게 돼서 영국과 일본을 상대로 하는 거. 하얀색은 미국 내부의 반란을 진압하는 거. 공산주의자들의 반란을 진압하는 전쟁 계획. 이렇게 돼서 한때 막 1차 대전 전까지 전 세계의 국가들은 다 세계 전쟁 계획을 다 세웠다는 거예요. 미국의 전쟁 계획, 일본은 오렌지색, 독일은 흑색, 영국은 적색, 프랑스는 황금색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전쟁 계획은 뭐냐면 먼저 캐나다를 공격해가지고 캐나다를 점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영국 본토를 점령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도나 다른 식민지까지 점령하는 거죠. 이런 전쟁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국과 전쟁하면 일본과 전쟁하기 때문에 태평양과 대서양에서 동시 전쟁하는 적색 오렌지 전쟁 계획을 수립했고 그런데 히틀러가 등장되면서 영국과 미국이 공동의 적이 생기죠. 그래서 영국을 상대로 한 세계 전쟁 계획이 미국이 폐기하고 그 다음부터는 독일과 일본을 상대로 하는 무지개 전쟁 계획이 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1974년에 비밀 해제가 되었다는 거고요. 히틀러를 한번 보면 히틀러 미국이 왜 영국과 프랑스와 전쟁 없이 영국과 프랑스의 제국주의 패권을 서구의 패권을 크게 보면은 스페인, 영국, 미국 이렇게 넘어가죠. 그래서 영국은 스페인과 전쟁을 해가지고 스페인의 제국주의 패권을 계승했는데 미국은 전쟁 없이 패권을 계승해. 왜 그러냐? 바로 히틀러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히틀러도 세계를 점령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이게 신질서예요. 1928년 신질서라는 저서인데 최근에 발견된 저서예요. 그래서 히틀러가 생각하기에 전 세계를 독일이 다 지배해야 되는데 제일 우리하고 경쟁력이 있는 가장 훌륭한 민족이 일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본은 맨 나중에 우리하고 1대1로 붙어야 되고 그전까지는 일본과 세계를 나눠야 된다. 그래서 일본과 협력해서 미국까지 굴복시키고 맨 나중에는 일본과 세계 1대1 대결을 해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는 게 히틀러의 구상입니다. 첫 번째 순서는 게르만 제국이죠. 게르만계 국가를 통합하는 거죠. 그 다음에 폴란드와 러시아인들은 미개하기 때문에 노예로 삼고 서부 유럽과 남부 유럽 얘들은 좀 배웠기 때문에 노예로 삼기는 어렵고 독일인을 이주시켜가지고 식민 통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남미에는 중남미까지 점령하는 건 너무 머니까 중남미에는 나치들을 보내가지고 친나치 정권을 해온다.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나치들이 이 중남미에 많이 망명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히틀러가 나치들이 중남미에 근거지를 내세웠어요. 그리고 일본과 어떻게 나눠가지냐면 러시아 영토는 우랄 산맥을 기준으로 서쪽은 독일이, 동쪽은 일본이, 중국의 영토는 양자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서쪽은 독일이, 그 다음에 동쪽은 일본이 이렇게 분할했고 실제로 독일과 일본이 실제로 회담을 해가지고 비밀 회담이죠. 비밀 협상을 통해서 이런 해요. 그래서 일본은
바로 이제 대동아 동아 경영이죠. 대동아 공영론.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는 첫 번째는 영국으로부터 태평양 지배를 약속받았고, 두 번째는 바로 독일로부터 바로 태평양 지배를 약속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신질서 영국이죠. 그래서 히틀러의 전쟁 계획을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점령하냐? 먼저 영국부터 먼저 점령을 한다는 거예요. 영국을 점령해서 영국의 해군과 일본의 해군. 왜냐하면 히틀러가 육군을 했는데 해군은 실패했어요. 2차 대전 직전에 독일이 해군 전력을 하는 거 실패해서 해군은 절대적 열세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영국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영국과 일본과 힘을 합해서 미국을 점령한대요. 그럼 영국이 왜 미국을 공격하냐? 왜냐하면 영국과 독일이 전쟁해서 독일이 영국을 점령하면 그때를 노려서 일본이 캐나다를 점령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이 미국한테 배신당하는 거죠. 그래서 영국이 독일과 일본과 힘을 합해서 미국을 점령할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전쟁 계획을 세웠죠. 근데 전쟁 계획은 결국 수포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가게 되면 미국이 만들어진 배경, 영국령 식민지 형성, 그 다음에 미국이 독립하죠. 그 다음에 영토 확장, 그 다음에 미국의 세계 재패 순서되고, 첫 번째는 구축의 시계인데, 바로 이건 고립주의죠. 첫 번째는 동아.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에서 미국이라는 국가를 만들어내는 거죠. 식민지의 확대를 갖고. 그래서 그 다음에 독립이죠. 독립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 확장은 그 서부까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진의 시계 1, 2차 대전이죠. 스페인을 굴복시켜서 제국주의 단계로 진입하게 되고, 발이 1차 대전을 통해서 최초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확립은 양차 대전에서 유럽을 구해주고 나서 냉전이 되죠. 냉전이 되고. 그래서 이 냉전의 시기에 이제 소련과 대결을 하게 되고, 봉쇄의 시기에는 이제 소련을 봉쇄하는 거고, 압박은 이제 체제 전환하는 거죠. 성공했죠. 소련의 체제 전환도 성공했고, 소련은 그 강공책으로 성공했고, 중국은 온건책으로 성공했죠. 그래서 중국과 소련이 전부 다 체제가 전환됐어요. 붕괴의 시기죠. 붕괴의 시기, 소련이 무너지고, 압도에서는 바로 엘친의 러시아 시대와 신자유주의 미중 분업 시기예요. 이거 미국의 완전히 일국 패권의 시기예요. 그죠? 그래서 전쟁할 필요도 없는데, 그래도 미국은 전쟁이 필요해. 그래서 소련과 중국이 여럿이 있기 때문에 악마가 필요하죠? 악의 축의 시대. 그래서 악의 축을 만들어서 조선, 후세인 이런 악의 축을 만들어서 테러와의 전쟁의 얘기를 하죠. 그래서 패권의 국가. 테러와 전쟁 시기에는 남의 나라 쳐들어가가지고, 오사마 빈라덴도 가서 죽이고, 남의 나라에 가서, 냉전 시기에는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남의 나라 가가지고 다 휘젓고 다녀요. 테러와 전쟁이죠. 이건 감히 미국을 막을 어느 누구도 없었습니다. 오늘날 필요의 시기. 미국은 필요합니다. 큰 악마, 작은 악마 너무 많이 싸고 현재 필요한 이러한 상태라는 거고. 미국이 제국주의가 된 이유는 다 얘기한 거니까, 보면은 한 가지 중요한 거 있어요. 미국은 이민국가라는 거야. 다양한 국적의 미국인들이 있어. 이 미국인들은 모국과 인적, 물적 이해가 항상 모국의 정책에 개입하려고 그래요. 이게 바로 특징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모국에 대한 영향력, 그래서 이 다양한 이민자들이 자기 나라 모국에 대한 정치에 개입하려고, 이거에 대해서 하원이나 상원이라든가 대통령들이 바로 이 표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의 연방정부에게 바로 다른 나라의 이민자들이 자기 모국에 대한 개입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십자군 전쟁이죠. 서구 문명의 보호자라는 거고. 세계 재패를 성공시킨 전략은 볼 필요 없고, 미국의 미래 전략에 보게 되면은 강대국은 보통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군사적으로 우위고, 그 다음에 경제가 쇠퇴하고 마지막으로 군사의 쇠퇴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바로 이런 거죠. 경제 번정, 군사 쇠퇴. 경제적 쇠퇴, 요 사이에 군사적 우위에서. 그래서 아직은 미국은 뭐냐면 경제적으로 조금씩 쇠퇴해갑니다. 양차 대전 직후와 지금에 비교하면 미국은 경제적 쇠퇴, 그런데 군사적으로 아직도 압도적인 우위. 그래서 이건 뭐냐면 경제는 쇠퇴하는데 군사는 아직 우위이기 때문에 군사적 우위를 통해서 경제적 쇠퇴의 속도를 지연시키는 거예요. 이게 미국의 전략이야. 그럼 뭐냐? 각 세계 곳곳에서 군사 분쟁과 긴장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자인 중국과 러시아로 하면 이 군사적 분쟁에 말려들게 만들어서 이 군사 문제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이 경제적 쇠퇴, 경제적으로 쫓아오는 걸 속도를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중국이죠. 중국이 14개 주변 국가에 있는 조선을 빼고는 전부 다 전쟁을 했어요. 베트남, 뭐 인도 전쟁 안 한 데가 없어요. 그 다음에 민족 문제, 뭐 그 다음에 대만, 뭐 홍콩 이렇게 다 해가지고 분쟁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문제에 빠져들게 만드는 거죠. 두 번째는 동맹 전략. 자신의 동맹은 강화하고 상대방의 동맹은 분열시키는. 이 동맹 전략은 바로 유럽, 서유럽이죠. 서유럽이 바로 이제 동맹 전략이죠. 이니셔티브가 아주 헤게모니가 치열한 데인데, 여기서부터 배운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동맹, 나토 동맹, 아시아 동맹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동맹 못하게 만들고, 이게 바로 이제 자신은 동맹을 취하고 상대방은 동맹을 분열시키는 전략,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식, 서구식 체제를 확산하는데, 그래서, 적대국이나 경쟁국을 미국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문화를 받아들이면 미국과 전쟁하자. 우리 봐봐요. 우리 저기 남자들은 백인 여자, 금발의 여자 좋아하잖아요. 여성들은 봐봐요. 막 멋있고 키 크고 그래서 헐리우드 영화 보면서 맨날 미국식의 문화를 동경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나라가 미국식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미국식 국가가 되면 미국을 침략하지 않는다는 거지. 자기 롤 모델이 된 모국을 침략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미국식의 체제, 모델을 갖다가 다른 나라에 그 이식을 시키면 미국은 전쟁하지 않고 그 나라를 자기의 그 협력국이나 이렇게 종속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경쟁국을 동반자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미국이 되고 싶어요. 헐리우드죠? 헐리우드의 꿈, 아메리카 드림을 하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미국의 소프트 파워예요. 바로 이거는 중국과 러시아가 절대로 못 쫓아오는 거예요. 지금 중국과 러시아 살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죠. 근데 미국에 가고 싶어요. 미국은 닮아지고 싶어 한다. 이게 바로 소프트 파워라는 거야. 이게 강력한 힘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대한 전망, 기독교 백인 국가 쇠퇴합니다. 인구 때문에. 미국이 이슬람 1명 죽이면 이슬람은 3명, 4명을 낳아요. 그래서 200년이 지나면은, 기독교 추락, 유럽도 추락, 미국도 추락,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목표는 뭐냐면, 자, 인종적으로는 앵글로 섹슨이 망하는데, 황인종이나 이슬람종이 있으니까 어떻게? 이들을 기독교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검은 머리 기독교인이죠. 검은 머리 백인 문화를 앵글로 섹슨 문화를 만들고 이게 미국의 목표예요. 그래서 바로 미국화 시키는 거죠. 이슬람도 미국화 시키는 것. 그래서 미국의 정체성은 변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앵글로 섹슨 인종적 차별에 근거한 앵글로 섹슨 중심의 유럽 중심의 정책은 쇠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영토를 분할할 만큼의 민족 문제나 인종 문제가 없어요. 그죠? 러시아는, 구소련은 50%가 러시아였고, 약 40%가 다른 인종이었어요. 그래서 인종과 영토가 분할될 수가 있어요. 소련은, 미국은 그런 문제가 없어요. 중국은 90%가 인종이 한인족이라서 인종적으로 분할될 염려는 없지만 영토는 분할될 수 있죠. 근데 미국은 인종적으로나 영토적으로나 분할 문제가 없어. 미국이 분할 안 돼. 미국이 분할된다는 거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폴레옹과 히틀러의 러시아 실패에서 보듯이 어느 나라든 간에 대서양과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 전체 영토를 점령하는 건 불가능해. 바다 건너기도 힘들고 영토가 너무 크기 때문에 설사 한다라도 미국은 어떤 거 있냐면 미국은 전쟁으로 성립한 나라여가지고 민병대, 미국의 민병대죠. 민간이 무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국군이 무너지더라도 미국 애들은 민병대를 조직해가지고 국군 못지않게 싸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점령한다는 것, 군사적으로 점령한다는 건 어렵다는 거예요. 미국과 러시아, 중국은 공포의 억지력이죠. 핵 억지력에서 공멸하는 핵전쟁을 회피하죠. 그래서 서로 관리하고 있어, 관리. 여러분 핵전쟁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첫 번째, 퍼스트 스트라이크 한꺼번에 1500발을 써요, 핵무기를. 세컨드 스트라이크 보복, 남아있는 핵무기가 1700발을 한꺼번에 쏴요. 그래서 냉전시대 때 미국과 소련은 발사할 수 있는 핵무기를 핵탄두를 5000개를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1500개를 가지고 있어요. 핵무기는 한 발 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핵무기는 내가 한 방도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첫 번째 핵무기 공격은 상대방의 모든 핵무기를 다 공격해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의 지휘부 핵무기, 그리고 미국만 공격하면 안 돼요. 미국의 동맹인 프랑스, 영국 핵무기이기 때문에 미국을 공격할 때는 프랑스와 영국도 동시에 다 공격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반대 입장도 마찬가지야. 미국이 소련을 공격할 때 소련만 공격하면 안 돼. 왜냐하면은 소련과 미국이 전쟁하면은 미국이 소련을 멸망시키더라도 미국이 타격을 받으면 그때를 노리고 중국이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련과 중국의 동시에 그래서 핵무기를 한 발 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옛날에 그 경보가 있었는데 미국으로부터 소련으로 핵탄두 핵미사일이 한 발이 날라왔어요. 소련의 핵 방어 사령관이 그 소련 지도부에 보고조차 않았어요. 왜 안 했냐면 바보가 아닌 이상 핵무기를 한 발 쏘는 사람은 없거든. 저건 오작동, 실제로 오작동이 했어요. 핵무기 한 발 쏘는 건 저 테러 집단에는 한 발 쏘지 국가는 핵무기를 한 발 안 쏩니다. 문제는 위기관리를 공유하지 않은 집단이죠. 이 집단이 핵무기를 가진 경우 우발적인 사건으로 미국이 핵무기 한 발을 맞으면 미국이 워싱턴에 핵무기 한 발을 맞으면 미국이 엄청난 혼란에 빠지겠죠. 그 혼란을 중국과 러시아가 가만히 않을 수가 있어요. 반대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핵무기 한 발은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위협은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는 핵전쟁을 할 리가 없는데 바로 우발적인 핵무기 한 발이 이걸로 인해서 연쇄적인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소국가나 테러국가의 국지적인 핵전쟁이 미국이 되게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것은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이러한 도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과 같은 조그만 나라죠. 조그만 나라의 핵무장 국가에 관한 위기관리가 되게 중요하다. 여러분 알다시피 조선 빼고 인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핵무기 허용했죠. 파키스탄 테러와의 전쟁에서 파키스탄의 협력을 받기 위해서 핵무기 허용했죠. 이스라엘 미국이 아까 말했죠. 알면서도 봐줬죠. 그래서 조선 빼놓고는 전부 다 미국의 우방들이 핵무기예요. 미국의 우방이 아닌 유일한 게 조선이에요. 그래서 조선의 핵무기 한 발이 바로 거의 반응에 따라서 러시아, 중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우발적인 이러한 그 핵무기 한 발, 이거를 관리하는 게 위기관리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바로 이제, 미국이 이러한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예, 끝입니다. 네. 42분 딱 걸립니다. 네.